최근 미국 주요 매체에서는 한국이 선진국에 가깝게 될 것이라는 충격 보고서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특히나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꼽고 있는데 왜 이런 분석이 나왔나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현재 한중일 상황이 모두 좋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이 인구 저출산을 비롯해서 부동산 가계부채 등 종합적인 경제 난관이 펼쳐져 있고, 일본은 엔저를 비롯한 문제가 지속되었고 구조적인 경제 문제로 기시다 총리가 사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과 첨단 산업을 다투고 있지만 갈수록 서방은 중국을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주 유럽연합이 11월부터 중국의 모든 생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 관세를 부과한다 확정하자 중국 상무부는 이성을 잃고 이에 대한 유럽의 조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산 전기차가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며 중국산은 유럽 입성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가 부동산 침체로도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가 겹치다 보니 더욱 난감하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동북아 실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요 경제기관은 한국이 완전히 다르다며 주목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럽 등 서방에서는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리 대단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 등 경제 규모 등에서 세계적인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했으며, 본래 유럽 등에서는 아시아에 대해 일본을 제외하고는 후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 G7 한국 가입을 놓고 유럽 측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구시대의 유산인 G7을 이제 폭을 넓혀서 G9 혹은 G11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과 외교 관계가 좋지 않으며 원래부터 G7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 국가라고 고집한 일본은 한국의 G7 입성을 미국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미국도 이를 수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원래 일본의 방해로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그렇다고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처럼 가입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제1 경제 대국이라는 독일은 아직 G7 확대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서방 및 일본 등 선진국들은 물론 최근 한국이 여러가지 성과를 내며 눈부신 활약은 했지만 그래도 G7은 물론이고 아직은 유럽 국가들과 대등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국에 대한 놀라운 변화가 두 가지 생겼는데, 첫 번째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정식 인정받은 것이며, 두 번째는 한국이 유럽 등 서방 강대국을 모두 제끼고 5위에 랭크되어 버린 분야가 생긴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5위 진입권이 향후 수십 년에서 100년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한국은 반대로 그 위상이 확인된 것입니다. 애초에 강대국도 아니고 개도국 수준에서 전쟁이 난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한국의 무역 규모가 10위 정도인데 선진국은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어떤 국가가 공식 선진국에 포함되는 것은 단순히 무역 경제 규모만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작 유럽 등 선진국 연합들이 놀란 것은 다음에서 발표된 한국의 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유네스코 통계국은 국가별 R&D에 대한 지출 규모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국가별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연구개발에 관한 규모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SGDS라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일환으로 친환경 등의 개발이 더욱 강조되었고, 미래 사회를 맞는 시점에서 각국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리고 더욱 독려한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2021년 기준 상위 10개국 국가가 전체 R&D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매우 국제사회에서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파리 경제대학은 이에 관해 전 세계의 부를 상위 0.9% 인구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상위 1% 인구가 전 세계 자산의 76%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국가의 R&D 금액이 클수록 그 국가들은 강대국과 선진국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이며, 또한 R&D 상위 투자국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십 년간 이 자리에 못 들어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신의 부로 더욱 부자가 되고 그 위치가 견고해지듯 R&D에 많은 비용을 쓰는 국가들은 더욱 새로운 성장 산업과 신기술로 부를 얻게 되며 기술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순위는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 변하지 않을 수 있고 후진국은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2018년에 발표된 유네스코의 자료는 많은 유럽 선진국들을 크게 놀라게 했는데요. 바로 한국은 전체 국가 중 R&D 지출이 무려 5위에 랭크되는 믿을 수 없는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국이 총 790억 달러를 R&D에 지출했는데, 이는 프랑스와 영국 등 전통적 유럽 선진국을 앞질렀고, 한국 앞에 있는 국가로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만 존재해 한국이 R&D 탑5가 된 상황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수치라고 하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무언가 다들 하나씩 치트키가 있는데 가령 각 국가마다 많은 인구와 드넓은 영토, 자원 혹은 오랜 기간 쌓아온 자본 등 하나라도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만 한국은 그 중에 뭐 하나도 제대로 없는 국가가 이제 전세계 연구개발비 5위 지출국이 되었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반대로 앞으로 선진국의 대열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놀랍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무엇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신기술에 투자하고 국방력에 힘을 쓰고 애를 쓰냐고 합니다만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고군분투해왔고 항상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득한 한국이 어느덧 치열하게 살다 보니 이러한 위치에까지 다다른 게 아니겠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위비를 이제 50조 원가량 늘려가고 있고 방위비에서도 일본을 앞지르려는 추세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방산물자가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으니 한국 정부는 이를 구매해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방산품 수출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미국식의 방산 비즈니스 대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측에서 뼈아파하는 것은 한국이 새로운 경제 발전의 동력을 찾아간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경제석학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발전한다며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쇠락하나 한국은 한 분야가 추월당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산과 같은 분야에서 새롭게 돌파구를 찾는 저력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의 방산 수출의 급부상에 대해 상세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게 방산 수출 분야도 검토하며 자주 국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인들이 보여준 행보가 놀라움을 넘어서 경이롭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왜곡을 당해왔습니다. 문화재 약탈을 비롯한 김치, 한복, 한국 전쟁 등 한국의 오래 문화와 역사를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하는 국가들이 존재해왔는데요. 심지어 그런 국가로부터 우리의 영토를 점령당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사안도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한국인이 직접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금일자 한 한국 기업이 해외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수많은 한국의 유물들을 전문가와 협력해 가져올 예정이며 이 모든 것을 박물관에 기증할 것임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일이 대단한 이유는 실제 한국 유물들이 해외 경매 사이트를 통해 한국이 아닌 또 다른 해외로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해당 기업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여겼고 역사를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감만으로 국가를 대신해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인프레시 이들은 이미 6.25 한국전 참전용사 후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온 곳으로 올해 5월 한 중국인이 이 기업의 홈페이지에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웠던 참전국이라는 발언을 남기자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일침을 놓으며 강경한 대처를 하며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한국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느낀 이 기업은 오랜 고민 끝에 한국의 유물을 들여온다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낸 것인데요. 실제 해외 한 경매 사이트만 보더라도 한국 전쟁 당시의 사진과 태극기를 비롯해 전쟁 당시의 군몽,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유물 등 수많은 한국인의 산증물들이 해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 시각 인프레시는 이 모든 유물들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 중에 있는 상태이며 들여오는 모든 유물을 여기 보이는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기증할 예정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현재 국내를 돌아다니며 어려움을 겪는 참전 용사들에게 주거 개선, 전자제품,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국내를 넘어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까지 찾아가 한국전쟁 참전의 은혜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년간 밟아온 후원 행보가 있었기에 이 프로젝트가 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근 인프레시는 한국의 특별한 태극기를 공개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10대 청년들이 전쟁에 자원하며 참전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이 태극기를 누구든 일상 속에 지니고 달릴 수 있도록 키링으로 구현해낸 것인데요. 해당 상품은 인프레시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고자 후원 창구를 문의한 한국인들을 위해 출시한 후원 상품으로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소망과 굳은 의지가 새겨진 서명이 디테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빛바랜 태극기, 현재 태극기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제작되었고 자신의 이름까지 뒤에 새길 수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을 담아냈는데요. Things to Remember, 인프레시는 기억이라는 것을 주제로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대한민국의 모든 영웅들을 잊지 말자고 전하며 태극기 키링의 수익금 일부를 참전용사에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인프레시에 많은 이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동참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한국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태극기 키링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